2022년 9월 10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인신매매와 자금 세탁 혐의가 캄보디아에 미치는 영향. 연일 캄보디아에서의 인신매매와 관련한 뉴스 속에서 삭행 부총리가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자금 세탁의 그레이리스트와 인신매매의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이 캄보디아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오늘날 캄보디아 이미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부정할 수 없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총리는 캄보디아를 그레이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공공 및 민간 예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왕립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반대하는 위원회를 설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총리는 2주 전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시아누크빌의 캄퐁솜으로 서류 없이 배를 타고 여행하던 30명 이상의 중국인을 체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부총리는 위의 두 가지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보다 강력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지난 3월 4일 파리의 본부를 둔 페트프가 캄보디아를 세계에서 자금 세탁 위험이 있는 국가의 그레이리스트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또한 7월에 미국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를 3단계 국가로 떨어뜨렸습니다. 2020년에는 은행, 금융, 건설, 부동산, 카지노 등 캄보디아에서 자금 세탁에 대한 고위험 부문에 대해 캄보디아 장관 회의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세탁에 관한 법률 초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내무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06개월 동안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비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해외 특히 일본의 여러 기사에서 캄보디아의 해군기지에 대한 비난과 우려에 대하여 캄보디아 쪽의 답변의 형식입니다. 여러 나라의 비난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어느 정도 일리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싫다거나 두려운 점이 있다고 상대국들이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나라를 비난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일본이라면 일본 작가들은 린 네이블 베이스에 대한 글을 그만 써야 합니다. 니케이 스태프라이터 토모야 오니시는 2022년 8월 28일 중국이 삼켰다. 캄보디아의 린 기지 확장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또 다른 일본인 호소다 다카시는 2022년 9월 6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중국의 캄보디아 군 부채 함정 안보 우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일본 작가들에게서 이런 외국 군부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일본인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 아니면 자신들의 사회를 모르는 일본인일 수도 있다. 니케아는 캄보디아가 중국 경제, 무역, 투자에 대한 의존도와 캄보디아에 있는 근거 없는 상상력 있는 군사기지를 캄보디아가 중국의 대리인이라는 증거로 취급한다면 니케이는 경제와 금융이 미국 시스템과 고도로 통합된 일본을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할까요? 일본 땅에 거의 5만 명의 미군이 있는 기존의 23개의 실제 미군 기지가 있는 동안 그들은 상상적이 아닌 실제 군사기지입니다. 니케이와 자카르타 포스트가 캄보디아를 상상해 중국 군사기지로 중국의 식민지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일본의 23개의 미군 기지를 표시해야 합니까? 일본도 미국의 식민지인가? 이 작가들은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 기지나 요코타 공군 기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며 경비가 엄중한 기지 입구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내기를 걸겠습니다. 요코스카 해군 기지나 요코타 공군 기지가 대중에게 매우 비밀스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세계의 어느 군사기지? 군사기지는 방문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목표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미국인들과 엠피어 같은 후원을 받은 작가들은 근거리에서 캄보디아 해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무료로 게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권적인 군사기지가 근거리에서 사격되고 널리 알려지는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군이나 호주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미국인과 호주인은 어떻게 느끼거나 반응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은 반드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주권 국가입니다. 캄보디아는 미국과 호주의 친구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라크나 리비아가 아닙니다. 미국과 호주가 내부를 보고 싶다면 포트콜을 요청하세요. 캄보디아는 우호적인 국가의 기항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캄보디아, 미국, 호주는 적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호주가 핵잠수함 구매로 오쿠스하에서 미국과 한 것처럼 숨길 핵협정이 없습니다. 호주와 미국이 해군기지 개발의 투명성과 정기적인 방문을 요구한다면 보답합시다. 어떤 미국 또는 호주 군사기지가 정기적인 방문을 허용하거나 외국 군인의 검사를 허용합니까? 캄보디아가 중국과 비밀협정을 맺고 있다고 하면 미국과 호주가 오쿠스 협정과 핵잠수함 구매 협정을 발표할 수 있을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림해 군기지 현대화 계획 사진이 공개됐다. 미국과 호주는 그들의 군사 경험에서 군내 기지 개발 사진을 외국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호주가 미국의 원자력 기술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00억 달러는 많은 돈이다. 그리고 림 해군 기지의 현대화 비용은 얼마입니까? 캄보디아 해군은 현재 수심 2.7m의 해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수심 2.7m 해군 항구의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 박사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가 오쿠스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 접근 가능성에 대해 불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호주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일본 작가들이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신문은 왜 이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과 핵 기술 구매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진정한 일본인이라면 그들은 외국의 군사기지가 그들의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본 국민이 외국의 군사기지의 존재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이 무거운 미군의 주둔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알아야 합니다. 로얄 레일웨이 채권 상장을 위해 CSX로부터 승인 획득. CSX 관계자에 따르면 로얄 그룹의 독점 자회사인 로얄 레일웨이 PLC는 어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로부터 채권 상장 적격성 심사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증권거래감독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CSX의 시장 운영 부서 책임자인 김 소파니타는 어제 크메르 타임즈의 로얄 레일웨이 PLC가 채권 발행을 위해 증권 규제기관의 또 다른 승인을 받기 위해 세르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 회사는 잠재적인 투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합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소파니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로얄 레일웨이 PLC가 발행할 채권에 대한 투자가 일종의 장기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장기 고정 현금 흐름을 선호하고 장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로얄 레일웨이는 2022년 CSX로부터 상장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은 최초의 채권 상장 회사입니다. CDC 2022년 8월 기준 일본 투자 프로젝트 149개 승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2022년 8월 기준 총 투자 자본이 약 29억 달러인 149개의 일본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9월 7일 열린 제24차 캄보디아일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속첸다 소피아 국무총리 겸 CDC 사무총장과 미카미 마사히로 주 캄보디아 일본 대사를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제트로 지카 제200 및 일본 기업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 속첸다 소피어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인 평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캄보디아 정부를 항상 신뢰하는 모든 일본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모든 투자자에게 따뜻함을 유지하고 제공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강한 관심을 강조하는 일본 투자자의 우려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 조정 및 대응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카미 마사히로는 또한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한 캄보디아 왕실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코비드-19 위기 이후 캄보디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할 일본 투자자들의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CDC 푸놈펜에서 토요타의 3,670만 달러 조립 공장 승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토요타 그룹은 푸놈펜에 3,670만 달러 규모의 조립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의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는 해당 투자 프로젝트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토요타는 푸놈펜 국제공항에서 약 8km 떨어진 4번 국도를 따라 로얄 그룹 푸놈펜 경제특구에서 토요타 브랜드 자동차 조립 라인을 운영할 직원 약 150명을 모집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캄보디아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 다각화, 특히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우선순위 부문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